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마음신부수가 들어가면 무엇과 관계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마음하고 관계가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마음심이 들어가면 슬픔과 연민을 뜻하는 한자가 있었고요.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한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에 슬픔과 연민에 관한 한자와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한자를 한번 배워보시겠는데요. 무엇을 배우냐면요. 슬플비, 슬퍼할게, 불쌍하련, 불쌍히 여길 미인이라는 한자가 있고, 부끄러울게, 부끄러울 참, 부끄러울치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우리 마음의 심리 상태를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한자는 부수가 뜻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해결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한자가 음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쉽게 받아쓰기가 되지 않더라도 한자를 다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자를 쉽게 배우는 비법인데요. 첫 번째부터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 부담 없이 한번 시청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슬플비 다 아시는 한자지요. 위에 있는 한자가 아닐비, 아래에 있는 한자가 마음심이어서 내 마음이 아니다. 나 기쁘지 않다. 그 무슨 마음입니까? 그렇죠. 슬픈 마음이겠죠. 우리가 비참하다. 비애를 느낀다. 이럴 때 쓸 때 슬플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슬플비의 반대말은 무엇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쁘다죠? 한자에서는 기쁠 희자를 써서 희비가 어긋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쁘다는 한자도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 슬퍼할 개자를 보시면 앞에 마음심이 벌써 슬프다를 했지만 슬퍼하다는 뜻을 다시 이 뒤에가 약간 발음과 같이 도와주는데요. 뒤에 있는 한자는 이미기라는 한자입니다. 이미기라는 말은 벌써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이 슬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 이동을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슬픔과 이 슬픔은 약간 다른데요. 무게감이 아주 다릅니다. 이 슬퍼할 계자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픔의 깊이가 깊은데요. 언제 많이 쓰냐면 우리가 비분관계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쓰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읽는 슬픔인데 보통 개인적인 슬픔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크나큰 슬픔과 분함이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깊이가 완전히 약간 좀 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탄하다라고 쓸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길 연장과 네 번째 불쌍히 여길 민을 같이 보시면 단어가 돼버리는데요. 먼저 불쌍하다라는 말 마음으로 해줬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련인데 이 뒤에 있는 한자는 도깨비 불린이고요. 여기서는 도깨비 불보다 앞에 언덕부가 들어가 있는 이웃린자의 생략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웃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뭐해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이웃에 아주 좀 결손가정이 있다거나 살기가 힘들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가련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럴 때 쓰는 연민할 때 련자고요. 우리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내가 외국에서 시집온 부인이라고 하면 나와 같이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하고 마음이 맞을 거예요. 내가 서울로 시집을 갔는데 나와 같은 고향에서 온 새댁이 내 옆에 살았다면 정말 친하게 지낼 가능성이 많죠. 나와 처지가 같은 사람들끼리는 친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과부 사정은 누가 알아준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호라비가 알아준다고 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그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네 번째 보시면 불쌍히 여길 민자인데 이 뒤에 있는 것 자체가 문을 닫고 글 공부를 하다라는 뜻인데요. 근심할 민자입니다. 근심할 민이
민발음을 주고 마음심이 불쌍히 여기다가 돼서 불쌍히 여길 민인데요. 연민할 때 쓰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한자고요. 여기 뒤에 있는 한자가 민발음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것은 그럴 문자였는데 민이 됐기 때문에 발음이 변형을 해버리니까 문이라고 읽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문문자 가운데에 한자가 들어가서 민과 문 발음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잘 속을 캐치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글 공부를 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정말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있지 않나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저도 학창시절에 서울에서 고시원 생활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많은 양의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고 내 자신이 작아 보이고 불쌍해 보였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큰 자양분이 되는데요. 여기도 저는 이자 배울 때마다 문을 닫고 글 공부하는 사람 불쌍하다. 자유가 없다 이렇게 좀 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편하게 좀 의미를 두면 편할 것 같아서 여담을 조금 했습니다. 다섯 번째 부끄럽다를 시작하겠는데요. 앞에 마음심이에요. 부끄럽고요. 뒤에 있는 건 귀신인데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귀신이 생각나나요? 보통 귀신을 한자에서 말할 때는 조상을 상징한다거나 우리를 훤히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있는 귀신을 많이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귀신 기자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쪽으로 가지 않고 옛날 우리 토속신앙으로 보는 한자예요. 그래서 귀신이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내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럽고 내 속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못하겠다라고 할 때는 부끄러울 괴짜인데요. 귀신기가 다른 자와 결합하면 괴발음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끄러울 괴짜로 쓸 수 있는 건 내 스스로 내가 너무너무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 있는 걸 자괴감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럴 때 쓰는 괴짜가 되겠습니다. 부끄러울 참자로 넘어가면 위에 있는 한자가 벨참이라는 한자입니다. 벨참, 배를 참수영할 때 참자입니다. 그래서 도끼로 뭔가를 베어내는, 머리를 베어내니까 참수영이 됐고요. 아래다가 마음심을 쓰는데, 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목을 베는 참수영을 했을까? 정말 가벼운 죄는 아니었나 보죠. 그렇다면 그렇게 죽는 죽음이 떳떳하고 좋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 돼서 그 심리 상태, 참수형을 당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해서 부끄러울 참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고 속으로 눅눅히 내가 깨우치는 걸, 후회하는 걸, 뉘우치는 걸 참회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그걸 뉘우칠 줄 아는 참회의 시간을 갖자 이렇게 쓰죠. 저 부끄러움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 참 많아요. 자, 부끄러움을 안다는 건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럼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정말 옳고 그름, 양심, 남도 없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말이죠. 부끄러움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또 너무 부끄러움을 알면 대인관계가 될 수가 없지요. 부끄러움입니다. 일곱 번째 부끄러울 치자인데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얼굴에서 어떤 부분이 변하나요? 한자에서 딱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심에다가 귀를 집어넣어서 귀가 빨개지니까 부끄러워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끄러워하는지 안 보이시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부끄러우면 귀보다 볼이 빨개집니다. 술 먹은 것처럼 빨개지는데 얼굴에 티가 나죠. 우리가 부끄러움을 타면 어느 정도 부끄러우면 참 예뻐 보일 수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부끄러움을 타면 그 사람과 대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부끄러워할 때 귀가 빨개진다로 한자를 만들었네요. 볼이 빨개진다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부끄러울 치자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뭐 치욕적이다, 뭐 수치스럽다, 또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부끄러움을 모르는 아주 뻔뻔하고 얼굴이 두꺼운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후한 무치라고 하죠. 그때 쓰는 부끄러울 치자가 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데 이렇게 3개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마음심이 들어가면 이런 한자들이 쓰네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오늘 슬플 피, 슬퍼할 게, 불쌍하렴, 불쌍히 여길 밀, 부끄러울 게, 부끄러울 참, 부끄러울 치를 배우셨는데, 자, 부끄럽다, 이렇게 또 슬프다, 불쌍하다, 제가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자, 서울로 시집온, 새댁이랑 나랑 마음을 같이 하면서 여겼던 마음 뭐였죠? 불쌍히 여기련 제가 동병상련할 때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일본의 나라를 뺏겨서 느끼는 기분을 뭐라고 제가 표현했죠? 네, 슬퍼할 개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다 마음은 무엇인가요? 답은 슬플 비자를 두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제 설명을 잘 들은 사람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체 중에서 귀가 빨개졌네요. 그렇죠. 그럴 때는 부끄러울 치가 되겠죠. 제 고시원 이야기 했던 자는 어떤 거일까요? 찾으셨나요? 불쌍히 여길미 제가 글 공부하는 사람 짠하다 라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또 하나 귀신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떤 자죠? 부끄러울 괴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자를 재밌게 의미있게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또 초록색 칠판에 시험 문제 내놓겠으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유익하셨나요? 이런 영상 계속 올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한자 공부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마음심의 4번째 시간인데요.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의 심리 상태와 관계가 됩니다. 자, 마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분들이 있지요. 오늘은 근심거리가 많고 두려워할 때 마음심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한자를 만들었는지,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심자 오늘 배운 한자 근심수, 근심환, 근심우 다 근심이죠. 두려워할 공, 두려워할 구, 두려움입니다. 미워할 증, 원망할 원, 하나한, 꺼릴기 다 마음으로 편취하는 한자들을 한가득 썼습니다. 마음으로 우리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으로 계속 우울하고 힘들 것 같지는 않아야 되죠. 오늘은 힘들고 두렵고 아프고 싫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시는 시간 되시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 힌트로 문제를 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한번 맞춰보시면서 마무리 하실까요? 첫 번째, 근심술을 보시면 위에 가을추를 쓰시고 아래 마음심을 쓰는데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도 우울해지고 근심이 생기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자에서는 농경사회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가을에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아야 겨울을 날 수가 있는데 추수를 직접 해봤더니
그렇게 그닥 많은 곡식이 수확이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큰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근심거리, 추수가 잘 되지 않아서의 근심이겠죠. 저걸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수심에 차 있다. 고향을 그리워해서 향수병에 걸렸다. 우수에 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근심거리를 쓰는데 시험 도급 문제에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데 왜 그러냐면 가을 추자 때문에 수발음이 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십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서 가을 추자가 숫자로 바뀌는 것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심 한자를 보시는데요. 위에 있는 한자가 꼬챙이에다가 뭔가를 확 꿰어놔서 진짜 꿰관이라는 것 한자인데요. 엽전꾸러미를 쓴 조개 껍데기를 꿰어놓은 모습에서 온 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꿰어놨단데 뭘 꿰었냐? 이 꼬챙이가 마음을 꽂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냐면 아픈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꿰뚫고 있다, 심장을 꿰뚫었다 해서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적으로 아픈 것도 있지만 이 환자는 진짜 몸이 아플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환자라고 하죠. 환자. 그럴 때 쓰는 환자가 되고요. 어떤 겉으로 아파 보일 때 쓰는 환이 있다면 두 번째 근심우자를 보시면 얘는 정신적으로 너무 근심거리가 있는 건데 한자 잘 보실까요? 위에는 머리 혈자고요. 아래는 마음 심자고요. 아래는 다시 발을 뜻하게 돼서 머리와 마음 심적으로 너무 근심거리가 많아서 발걸음조차도 걸을 수 없더라 라고 해서 근심우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자로 써면 뭐 근심거리가 많다고 할 때 우려스럽다 또는 근심이 많아서 우울증에 걸렸다 이럴 때 쓰는 우자가 되겠습니다. 머리에 심리적으로 근심이 있는 거라면 이건 신체적으로 많이 아팠을 때 쓰는 한자를 그렇게 많이 구분해서 쓰진 않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한자였고요. 두렵다 한번 볼까요? 어김없이 마음이 들어간 상태고요. 두려울 공자가 요즘 현대인 병 중에서 표현되는 한자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위에 있는 한자가 안을 공자입니다. 이렇게 악기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안을 공자의 아랫부분에 마음심을 써서 악기를 안고 있는 모습처럼 두려운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걸 두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저걸 쓸 수 있는 한자 공황장애라고 아시죠? 저걸 경제용어로 쓰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경제가 무너졌을 때 경제공황도 쓰지만 요즘 무대 공황장애, 연예인 공황장애라고 하는 두려움을 너무 많이 계속 느끼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되는 할 때도 이 공자를 쓰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두려워할 구자는요. 앞에다가 마음심 쓰고 뒤에가 볼군데 여러분 왜 볼군지 아시겠습니까? 위에 눈목 두 개를 쓰고요. 아래 세추를 썼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있는 게 눈 크게 뜨고 먹이를 잡으려고 보고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의 구자고 마음심을 써서 두려울 구자인데 우리가 어떤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할 때 쓰는 구자입니다. 두렵거나 무서우면 많이 놀라게 되죠. 아예 놀라게 되면 눈을 감기도 하지만 눈을 크게 뜨기도 하죠. 그래서 눈을 크게 뜨면서 놀라는 심리 상태를 두려워할 구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럴 때 송구합니다 이렇게 쓰죠. 송구. 그럴 때 쓰는 구자입니다. 두려워할 공자는 공황할 때 쓰는데 우리 아주 무섭고 두려운 용이 뭘까요? 무섭고 두려운 용. 공룡할 때도 이 한자를 씁니다. 두려울 공자에 용용자를 써서 재밌지요? 자, 근심수, 근심한, 근심의, 두려울 공, 두려울 구 배우셨고요. 여섯 번째 미월증을 보시면 앞에 마음심을 쓰고 뒤에는 한자가 계속 겹치다라고 해서 거듭증, 일찍증이라는 한자입니다. 거듭증, 일찍증이라는 한자인데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이 한자의 유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저걸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떡, 시루떡 찌는 모습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는데 집에서 떡을 만들면 시루에 가루 넣고 팥가루 넣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겹겹이 해서 찌게 되면 구멍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나와서 찌는 형상이고 다 익으면 위로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겹겹이 쌓여있는 떡에 구멍이 뚫린 시루에 수증기가 올라가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막 계속 겹쳐놨다는 뜻이어서 저게 들어가면 겹치다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앞에 마음심을 썼기 때문에 마음이 겹쳐 있는데 어떤 마음이 겹쳐 있냐? 미움을 풀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쌓아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움이 계속 하면 뭘 안 합니까? 미워하는 사람과, 그렇죠, 상대를 안 하죠. 대화가 없어지죠. 그런 것들을 미워할 증, 단어를 쓰시게 되면 증오, 이럴 때 쓰겠죠. 증오.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미워하다 할 때, 그럼 미워하는데, 자, 좋아하는데도 좀 미움이 있다, 그럼 애증이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미워할 땐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7번째 원망할 원 재밌는데요. 저녁석하고 위에 있는 몸기자가 좀 변형자, 이것만 한자가 있는데 무슨 자냐면 누워 뒹굴 원자입니다. 참 재밌어요. 누워 뒹굴 원이라는 한자가 정말 있는데요.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서. 그 마음이니까 원망할 원자에서 원망할 때 쓰고 원수할 때 쓰죠. 원망할 원. 잠을 못 잘 정도로 상대방이 미우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잠을 못 잔다는 건 상대방이 그렇게 100% 알아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남을 미워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안 좋지만 본인을 위해서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미워하게 되면 잠 못 자고 나쁜 호르몬 다 나오고 나만 손해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마음을 편안하게, 미워함은 잠깐 되도록 많이 미워하지 않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요? 이건 잠도 안 자고 미워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8번째 한할 한자인데 우리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참 여름 초여름에 서리가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썸뜩한 우리 말인데요. 이 한은 마음에 남아져 있는 한자인데 마음심을 그대로 쓰고 뒤에 있는 한자가 그칠간인데 이렇게 손을 하고 고개를 이렇게 해버리는, 뒤돌아 버린다는 뜻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뒤를 봐버린다는 뜻이니까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서 배신을 해요. 그 사람을 절대 좋아하지 않고 마음속에 꿍하게 놓다는 거죠. 원한이 있다든지 한이 있다든지 여한이라든지 뭐 회환이라든지 이럴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답답하지 않나요? 오늘 마음 상태들이. 마지막 꺼리끼자 보시면 몸기에다가 마음심을 집어넣어 봤는데요. 이건 기발음이 그대로 하는데 꺼린다는 말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우리 제삿날을 뭐라고 하죠? 기일이라고 하죠. 또는 내가 정말 그거는 안 하고 싶다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피라고 한다든지, 꺼리낌 없이 나한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기탄 없이 할 때 기탄이라고 한다든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몸 자체가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꺼릴기를 씁니다. 이것도 어떤 내가 싫어한다는 의미죠. 하고 싶지 않은데 어거지로. 어렸을 때 저 나름 정말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까지 찍는 적극성을 보이는 성격처럼 보이시겠지만 학교 다니는 저 학창시절 어린 학창시절 친구들은 제가 이런 거 하면 정말 놀랍니다. 부끄러움 많은 아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풍날 그 소풍을 가가지고 열심히 발표해야 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데 해본 적 없고요. 누가 혹여라도 반끼리 그 수건 돌리기 해서 나한테 수건 나서 나 뛰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우면서 뛰는 거 아시죠? 고개도 못 들고 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꺼리기 보면 정말 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하는, 막 춤추는 타임에서 그 동그란 통에다가 그 동그란 원 안에다가 나 집어넣어서 춤추라고 할까봐 막 쫄아있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꺼리기. 미워할증, 원망할 원, 하나랑 꺼리기까지 배우셨고요. 문제 하나 낼게요. 맞춰보십시오. 자, 꼬챙이로 심장을 찌른 것 같은 것은?
근심 한자입니다. 악기를 안고 있듯이 나쁜 마음, 힘든 마음 안고 사는 것은 두려울 공자가 되겠습니다. 시루떡 찌듯이 계속 뭔가를 쌓아놓는 마음은 뭐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미활증이라고 했습니다. 가을만 되면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심수가 되겠죠. 잠도 못 자고 하는 마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원망할 원자라고 했습니다. 제 소풍 이야기는 어디서 했죠? 꺼릴 기에서 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는 건 무슨 마음이었죠? 네, 두려울 구자였습니다. 이제 뭐 하나 남았나요? 자, 내 마음속에 꿍 하고 있고 배신하는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대화도 안 해버리고 그런 걸 한알한이라고 했죠. 자, 오늘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또 영상으로 문제 났으니까 눈으로 한번 살짝 풀어 보시고요. 이런 영상 유익하게 잘 보고 계시죠? 유익하셨나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이런 한자 공부 같이 해요.